을미년 한 해에는 좀 신경 써서 주변 사람들을 좀 짭짤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좀 더 넓은 범위로 또 가고, 그러다 보면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지금 70억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70억의 인류가 상당 부분 짭짤한 사람으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언론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도 그렇고, 또 신문이나 방송에 종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회적으로 한가닥 하시고, 또 누구에게나 반듯하게 이렇게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면 누구나 신뢰할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반쯤 싱거운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짭짤하고 훌륭한 분인지는 말씀이 나오는 걸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싱거운 얘기를 실컷 하다가 제가 짭짤한 말 한마디 툭 던지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처음엔 저 사람은 조금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마시간 사람 아니야? 세상이 다 99%의 사람이 다 소금이 나쁘고 해롭다고 과학적으로 다려져 있고 한데, 저 사람이 그걸 갖다가 그냥 전면 뒤엎어버리는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너무 좀 못 가리는 인간 아닌가? 처음엔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들어보면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러다가 또 한참 하다가 이제 고개를 조금씩 끄덕끄덕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그래 그럴 수 있겠구만. 이래서 그건 뭐냐면 제가 그분의 싱거운 마음을 알거든요. 싱거운 내용을 아니까, 안동 간고등어 유명한데 간고등어를 이렇게 그 고등어에다가 소금 뿌리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간쟁이라고 그러죠. 고등어에다 소금 뿌려가지고 안동 간고등어 만들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 간쟁이도 조금 자기가 싱거워져가지고 소금을 많이 안 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우리 안동에서 오신 분이 꼭 가서 왕창 더 뿌리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고등어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싱거운 사람들한테 소금을 뿌리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간쟁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간쟁이가 있어야 우리 사회가 좀 짭짤하고, 또 좀 어느 정도 썩지도 않고, 또 소금의 정화 효과도 지속적으로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저 혼자서 이제 쭉 해오다가, 그래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있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뒤에 인상가를 멀고 가까운 곳에서 마음으로, 또 물심양면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성원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20만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정말 참 감사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보답하는 길은 저희 매출을 위해서 잡지 만들고 하는 거, 거기에 쓰는 비용이요, 다른 대기업에서 절대 꿈꾸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씁니다. 저희가 보통 20% 가까이 거다 이제 쓰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원래 회사 설립 목적 자체가, 또 제가 1986년 6월 15일 저희 선친의
저술 신약이라는 책을 구슬받아서 세상에 펴낸 애초의 취지가 이 세상 사람들이 싱겁게 먹지 말고 질이 좋은 소금을 가지고 또는 죽염을 가지고 짭짤한 생활을 하고 이 암, 난치병, 괴질을 물리치고 건강을 되찾아서 최소한 120세 자기의 천수를 다 누리길 원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책을 펴내고 회사를 설립하고 주겸 산업을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인식이 돼가고 알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도 이제 산 넘어 산이죠. 아직도 멀었죠.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인데 20만 가구 정도, 그러니까 약 한 4, 50만 명이 우리 인산 주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또 실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제 바라는 데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식탁에는 주겸을 올려야 되고 신약이라고 하는 책은 이 건강 필독서로 온 가족, 자녀들이 다 읽어서 수능 문제에 안 나온다고 읽어보지도 않고 멀리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자기 생명과 건강에 관한 가장 소중한 이정표가 되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할 것 없이 읽고 또 읽고 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 병들어서 벌써 암이나 이런 게 걸리잖아요. 벌써 혼이 빠집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혼비백산이라고 그래요. 혼은 날아가고 백은 넋은 흩어지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올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항암제 쓰지 마라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듣고 뭐 다 공인된 건데 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맞습니다라고 하면 또 뭐 그런 주장도 있지만 대체는 이런 것인데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는 비교적 어느 거에 비해서 비교적 괜찮은 거니까 우리 방법을 쓰세요라는 뜻으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은 이렇거나 저렇거나 절대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조건 한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아마존강 같이 이렇게 흐르는 이 거대한 흐름에 제가 그 거대한 물결을 거슬러 헤엄쳐 가는데 여러분 제가 이 거슬러 올라갈 때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내용을 세상에 전하는 게 아닙니다. 천부적인 인술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인산 김일훈 선생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 놀라운 천부적 해안, 인술의 독특한 기술, 또 이것이 미치는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세상에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다행스럽게 자식이 아버지의 것을 알리니까 자 불효도 아니고 또 제가 뭐 나쁜 걸 어디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다가 인산 선생의 모든 의학 이론과 삶의 철학 이런 것들이 딱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자연입니다. 무의 자연, 순리와 자연의 치료법, 순리와 자연의 삶의 방식. 그래서 순리와 자연의 삶의 방식을 인산 선생님의 가슴으로부터 뇌로부터 이 잘 인터뷰에서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기록을 해서 세상에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치에 맞는 겁니다. 이치에 순응하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제가 살았지 이치를 거스르면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런 말씀 들었죠.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더라. 이 보통 때 잔잔한 물이 있는 호수에서 소와 말이 물속에 들어가면요, 말이 달리기도 잘하지만 헤엄도 월등 잘 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홍수가 일어나서 뭐 돼지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말도 떠내려가고 하잖아요. 그 휩쓰는 이 물결 속에, 거대한 물결 속에서 나중에 살아서 무트로 올라오는 게 누군지 압니까? 올라오는 게 소입니다. 말이 훨씬 더 현장신데 왜 말은 죽고 소는 살죠? 말은 힘을 믿고 거슬러서 자꾸 자기를 믿는 쪽으로 거슬러서 갑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가 힘이 빠져서 물결에 휩쓸려 죽습니다. 그런데 소는 저게 소처럼 미련하다는데 소가 왜 미련합니까? 미련한 놈이 소를 미련하다고 본 거지. 소가 미련한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소도 아닌데. 그래, 소처럼 미련하다 이러는데 한번 생각해요. 소가 묵묵히 밭 갈고 농 갈고 일하고 나중에 또 죽을 때 원앙소리 보셨죠? 그 눈물 흘리잖아요. 다 45년간 주인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죽을 때 조용히 동물소리 흔들면서 그냥 가는데 그 소가 의리도 지키죠. 또 상주에서는 자기 그 돌봐주던 주인이 죽었다고 심리 밖에 있는 산소에 가서 집에 안 들어오고 그 산소에 엎드려서 있던 소가 있어가지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 지금 안동 국가원장 하는 윤영석 부원장이 저더러 그 신문에 났는데 이것 좀 보시라고 해고 제가 한번 봤는데, 그래서 그 주인이 상주의 예로서 문상객에 대한 예로서 소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대접을 하고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소는 생각이 첫째, 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소는 이 물결이 막 휩쓸어서 자기가 가다 보니까 어떻게 가냐면 거스르지 않고 조금 흐름에 따라서 옆으로 조금 나가고요. 또 조금 있다가 옆으로 조금 더 나갑니다. 내려가면서 그러다가 조금 더 내려가고 그러다가 결국 무태 닿으면 낑낑거리고 올라옵니다. 그걸 옛날 어른들이 관찰하고 우생마사 네 글자인데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수능에서 아까도 언론에서 그 말이 나왔는데 인성교육 도덕 뭐 하는데 그거 가르친다고 이번에 이 도덕 무슨 법을 정의와 국회의장이 이렇게 발의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 원로가 대번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수능 문제에 이 인성교육과 도덕에 관한 문제 10문제만 내보십시오. 공부 끝내주게 잘 됩니다. 그거 하지만 해도 다 합니다. 그래 국가 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식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러는데, 자 지금 수능이 됐든 무슨 공부가 됐든 초, 중, 고, 대학에서 대학원까지 자 그런 교육을 이치를 설명하는 교과 과목이나 교육 그 프로그램 혹시 보신 거 있습니까? 인성교육 한다고 요새 애들한테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우애하고 뭐 하고 아이고 귀신씨 날까무새 하고 있네. 듣는 애들 아무도 없어요. 가서 귀신성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제도교육에서 다 가르칠 때 그들이 어떤 걸 떠나서요 이치에 맞게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대나무를 분질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나무를 칼로 이렇게 치면 칼날이 나갑니다. 대나무를 이렇게 치면 결을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칼이 상하지 않고 대나무가 쪼개집니다. 장자에도 이 칼집이 뭐죠? 옛날 백정이라고 했죠. 어떤 사람은 몇 번 쓰지 않아서 칼이 무뎌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써도 슥슥슥슥 하는데 전혀 칼이 무뎌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 야, 이게 참 희한하다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이 고기나 뼈나 이런 결을 보고 결대로 쫙 칼이 가니까 칼이 무리가 안 가고 쓱쓱 탄조해집니다. 그런데 밀어난 놈에서 도끼가 툭툭툭툭 때리고 치고 이럽니다. 칼이 금방 무뎌지죠. 그래서 대나무를 쪼개는 그것을 리라고 해요. 결, 물결, 대나무 결, 숨결, 바람결. 바람 흐르는 대로 해야지. 바람 거슬리고 가보세요.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고 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결을 따라가는 것을 순리라고 합니다. 이치에 맞게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애들한테 억지를 막 효도 하는데 하면 아이고 그러면 아버지나 잘하시지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나 하라는데 안 하고 나한테 뭔 효도입니까? 이러. 자기 아버지한테 잘했으면 자식이 보고 응당 따라서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순리지. 그거 왜 말씀드리냐면 건강하는 것도 이치가 똑같습니다. 이치에 맞게 살면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없어요. 또 약간 무리해도 건강을 잃으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되면 이치에 맞게 사는 사람은 이치에 맞게 치료를 해요. 무리한 치료, 그리고 몸을 많이 손상하는 치료, 부작용이 뒤따르는 치료, 지양하고 순리적이고 가장 순리적인 치료가 뭐냐면 감기 걸리고만 병 걸렸을 적에 제발 겁먹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좀 약간 이치에 맞게 애쓰는 건 밥을 굶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단식요법이에요. 그 다음에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감기 치료하면 일주일, 치료 안 하면 7일. 어차피 낫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약을 먹나 이 말입니다. 항생제를 쓸 때 우리는 항생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미국 의사, 영국 의사 항생제 안 놔줍니다. 잘. 영국에 애 감렸다고 여학생들이 들쳐갖고 병원 가면 감기 걸렸는데 왜 병원에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감기에 항생제를 쓴다. 정말 후진국에서나 할 일이지 우리나라처럼 잘 나가는 나라가 뭐 하려고 그 아프리카 미개 국가에서도 안 하는 그런 일을 합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정도 체구면 이 세포가 약 60조에 달합니다. 좀 체구했으면 100조예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창자 속에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과 세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몸에 100조의 세포가 있으면 세균은 200조입니다. 저같이 한 60조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졌으면 약 100조 정도의 세균이 있습니다. 이 장내에 세균이 있는 것을 이로운 균과 해로운 균인데 항생제가 들어가면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로운 균, 해로운 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항생제가 감기 치료제인 줄 알고 항생제가 다 염증 치료제고 이게 다 알고 있어요. 그 부작용